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벌딕트 발표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벌딕트. 벌딕트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거. VR이라는 어근이 추루고, 딕트가 세이죠. 진실을 말하다. 배심원의 평결 밑줄 거세요. 그리고 E에 verdict of guilty or not guilty. 배심원의 유무죄 편결을 이야기합니다. 배심원의 유무죄 편결. 여러분, 배심원의 편결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앵글로 아메리칸 영미법적인 그런 트레디션 하에서는 배심원제를 채택을 하고, 그래서 유무죄 편결을 일단 보통 전문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드린 배심원들이 합니다. 그럼 배심원은 누구냐 하면은 대개 여러분 배심원의 구성원이 12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배심원을 대표하는 대표 배심원을 이 포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배심원을 어떻게 뽑는가? 무작위로 뽑습니다. 판사가 그 지역사회 그 리스트 있잖아요. 그에서 무작위로 뽑는 그냥 보통 커뮤니티 피플들이 배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그 참 신기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 정도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후진사회에서는 이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대표 배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심원으로 정해지면은 이거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방이다, 뭐 예비군이다 하듯이 이렇게 딱 가면은 만사제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된 회사나 기관에서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거 하나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법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Have you ever reached the verdict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평결에 도달했나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코트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이고, 또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이 문장도 참 좋은 문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작문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 have you ever reached the verdict? 평결에 도달했나요?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폴먼한테, 대표 배심원한테. 근데 이제 아직 평결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는 평결에 도달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the jury is still out on that입니다. the jury가 집합명사로서 배심원단을 이야기해요. 전체 12명의 배심원단은. 그래서 배심원 아직까지도 그 사건에 대해서 뭐죠?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아직까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여전히 yes or no를 guilty or not guilty를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죠? 결정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the jury is still out on that이라는 문장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평결을 내지 못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두시고, 이 경우가 비유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문장으로 비유적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벌딕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빈딕티브라는 단어도 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같이 읽어보죠. 빈딕티브. 이 빈딕티브가 앙심을 품은 복수심이 있는 이런 뜻인데, VIN이 뭡니까 여러분? 힘이잖아요. 힘이나 무력으로 딕트가 뭐죠? 말하다 이 뜻인데, 앙심을 품은. 그래서 여러분 이 빈딕티브 다음에 damage를 쓰게 되면은 DAMAG, 이거는 표현을 알아두세요. vindictive damage나 punitive damage라고 하는 표현을 알아두세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는 법률 용어이긴 한데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불법행위법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케이스가 큰 건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퓨너티브
이 데미지나 여기 나와 있는 빈딕티브 데미지를 법원에서 상당히 크게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피고가 당했을 이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런 사람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배 정도로 더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톨처가 불법행위법이 잘 미국만큼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대단합니다. 지금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어건 CON입니다. 콘드가 하이드죠. 자, 앱스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ABS가 분리죠. 그 다음에 콘드가 뭐죠? 하이드입니다. 그래서 몰래 사라져서 분리되어서 숨어버리다 해서 도망하다 도주하다 이 뜻인데 여러분 전치사 위드가 나올 때는 돈이나 보석을 가지고서 도망가는 거고 투가 나올 때는 투 이하는 장소를 향해서 장소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되게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만지는 이 격리부 여직원이 되게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선한데 사랑에 빠졌을 때는 더 악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가감해지고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애인과 정말 이 돈을 가지면은 정말 사랑하는 애인과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이 결심을 중대한 결심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에 손을 대가지고 남자하고 떠납니다. 그렇죠? 되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그 하와이를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 미 대륙 내에 있는 경우는 되게 플로리다를 많이 선호합니다. 플로리다가 좀 느슨하거든요. 하와이 섬은 또 좁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좀 느슨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렇게 해서 돈을 훔쳐서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플로리다로 가서 3일 만에 되게 끝나버리죠. 뭐 그렇죠. 플로리다는 되게 더우니까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가려면은 한 3년 정도 가려면은 그 얼래스카로 가야 됩니다. 알라스카는 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추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둘이서 오손도손 3년 정도는 천국을 겪다가 또 한 몇 년 정도 또 지옥이 기다리겠지만 그래도 사흘 있다가 잡힌 것보다는 또 한 3개월이건 3년 정도 있다가 하면은 그래도 감옥에 가더라도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앱스칸드는 무엇을 가지고 특히 돈이나 보석을 hum쳐가지고 도망가는 걸 이야기하고 레컨다이트는 알리가 배액입니다. 뒤에 숨겨진 거죠. 그래서 심원한 숨겨진 이런 뜻으로 레컨다이트 GS로 나왔죠. 그 다음 DRT, DRS가 뜻이 뭡니까? 턴이죠. 턴이 기본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볼트나 벌스도 중요한 어근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어벌트란 단어에서 A가 불리고 볼트가 턴이니까 직역을 하면은 눈이나 얼굴을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방향을 바꾸다 해가지고 방향을 바꿈으로 해서 눈 마주치는 것을 막거나 피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눈이나 얼굴을 돌리다 이 뜻도 있고 돌림으로 해서 마주침을 피하거나 마주치는 것을 막다 해가지고 되게 여러분 avoid나 prevent를 정답으로 해서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난을 막다 하면은 digest 같은 거 쓰면 되잖아요. D-I-S-A-S-T-R avoid, avert, disaster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문에서 avert my eyes 같은 거. 그렇죠. 눈길을 돌리다 편펄지에 쓰고 avert란 단어는 빈도가 높은 단어죠. 배열 하나인데 괜찮은 단어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같이 읽어보죠. averse란 단어와 이거의 명사형 aversion까지인데 대개는 be averse to로 쓰입니다. 여기서 to가 나온다는 점 유의하세요. 불린데도 예입니다.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are averse to dancing 춤추는 것을 싫어한다 할 때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가 나온 것이고 여기서 a가 불리고요. verse가 turn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돌리다라는 뜻에서 싫으니까 반대하니까 돌려간다는 뜻이고 adverse란 단어도 참 어렵습니다. 이 단어 안 들어와요. 이게 벨 3개나 되는데 같이 읽어보죠. adverse는 add가 to고 verse가 turn이니까 직역을 하면은 어떤 것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방향을 돌려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대해서 가니까 결국 거꾸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탈해서 방향을 바꾸어 가니까 어쨌건 주류에서 이탈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할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렸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해로움을 주거나 적의를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adverse를 쓰는데, 이런 많은 것보다도 그냥 adverse는 불리한 이런 뜻,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불리한의 뜻 있죠. 불리한의 뜻으로서 되게 좀 많이 알아두세요. adversary하고 adversary 다 괜찮아요. 적이라는 뜻으로. adversary 부사형도 좋습니다. 파생어들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adverse reaction, 그렇죠. 불리한, 좋지 않은 불리한 반응이죠. 그 다음에 불리한 영향이라고 하면은 adverse influence, influence 영향 있죠. adverse influence고, 그 다음에 불리한 세평이라고 하면은 adverse publicity. adverse publicity 하면은 불리한 세평입니다. 이것도 표현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adverse를 되게 불리한의 뜻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inadvertent라는 단어입니다. 부주의한, 무심코 저지른, 고의가 아닌 이런 뜻인데,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96년 기술고시에서 나왔는데 in이 부정은하시고 add가 to고 vert가 turn이니까 어떤 것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 부주의한 거죠. 무심코 저지른 것, 고의가 아닌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이거의 부사형 inadvertently를 별표하세요. 부주의로, 우연이라는 뜻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conversant라는 단어 언뜻 봐가지고는 어려워 보이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conversation부터 시작하자고요. 회하죠. 이 단어의 동사형이 뭡니까? converse입니다. 담아하다, 친교하다인데 대개 전치사 with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conversant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코온이 together입니다. 동시에 함께 방향을 돌리다라는 뜻으로 옮기도 되고 완전히 돌리다도 좋습니다. together는 완전히, 강조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친교가 있는 의 뜻일 때는 함께 방향을 돌리는 거죠. 친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통한, 능통한 의 뜻일 때는 완전히 돌리다의 뜻입니다. 정통한 사람은 언제든지 완전히 돌릴 수가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대개 전치사 with가 나옵니다. 예문에 is conversant with most European languages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럽 언어에 정통하다 할 때 be conversant 전치사 뭐 나왔습니까? with가 나왔죠. 항상 with입니다. 왜? 폰이라는 접두가 무슨 뜻이니까? 전치사로서 with니까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 controversy도 참 좋은 단어이죠. 같이 읽어보죠. controversy. controversy가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사회,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오래 끄는 논쟁인데, 이런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옛날에 오래전에 이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의 상징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특히 우리 함석헌옹 같은 분들, 장준하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은 지성의 상징이 누구냐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인물이 별로 없죠. 워낙 혼탁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로버시는 어떤 정치, 사회,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래 끄는 논쟁인데, 그때 이제 사상계를 통해서 오래 끌었던 그 논쟁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컨트로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가 컨트로버트고요. 행용사형 별표하세요. 컨트로버시이라는 단어는 참 좋잖아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이슈, 컨트로버시얼 이슈 같은 거, ISSUE 같은 거 참 좋잖아요. A lot of controversy 같은 거, 많은 논쟁, 논란에서 A lot of controversy, 예문에도 그렇고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diversity도 좋아요. 쉬운 단어지만 diversity 하게 되면은 다양성입니다. 처음에 차이라는 뜻도 있고 difference의 뜻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다양성이 원래 이 뜻이죠. di가 따로따로 verse가 turn이니까 따로따로 사방팔방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니까 다양하죠. 차이가 나겠죠. 변화의 뜻으로는 좀 약합니다. 원래 주로는 다양성, 그 다음에 차이, 그 다음에 동사 diversify 알아두세요. 다양하게 하다 이 뜻인데 대개 여러분 다각화한다고 그러죠. 비즈니스 텀으로 다각화한다. 이게 diversify입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diverse도 참 좋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의 diverse 시험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diverse고요. 부사형 diversely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social and cultural diversity, 그렇죠?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할 때 cultural
diversity를 쓰고 있습니다. 공편 equal GS. 5개 다 나온 거는 이거는 무조건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4개 이상은. 그 다음, divert도 괜찮아요. 같이 해보죠. divert. divert는 di가 불리니까 diS의 변형으로 떨어져서 방향을 돌리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도 좋고 전환하다 해서 즐겁게 하다 밑줄 거세요. 즐겁게 하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하루 종일 즐거우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대부분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번씩 즐거워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다 amuse의 뜻 amuse의 뜻으로 많이 나오고 이거의 명사형 diversion도 괜찮아요. diversion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하고 같이 이디엄으로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가능한 한 나온 이디엄은 연기를 할게요. 레드 헤링이라고 합니다. 헤링 같이 읽어보죠. 헤링. 헤링이 뭔가 하면은 청을 하는 뜻인데 사실 물고기 이름 알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어가 참 맛있습니다. 청어가 참 맛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청어를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영국 땅에도 흔했던 고기가 이제 이 고기가 여러 개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청어인데 미국 땅에서도 보니까 청어가 하나니까 참 반가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 헤링은 뜻이 뭔가 하면은 원래 뜻은 훈제한 청어라는 뜻인데 훈제한 청어라는 뜻인데 왜 레드가 들어간 거 하면은 말리게 되면은 청어의 색깔이 붉은 색깔로 바뀌기 때문에 레드 헤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제한 청어라는 뜻에서 원래 은빛인데 말리면은 붉은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훈제한 청어는 냄새가 지독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레드 헤링. 그래서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다이버트 나왔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남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남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꺼내는 다른 화제 이런 뜻도 있고 남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꺼내는 다른 화제나 남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 이게 레드 헤링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 여러분 영국에서 이 범인을 추적해서 따라오는 경찰견을 따돌리기 위해서 레드 헤링을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보세요. 자, 범인이 도망가잖아요. 경찰견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양갈래낭 길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레드 헤링을 들고 범행을 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하는 거죠. 레드 헤링을 들고 가다가 경찰견 딱 따라오는데 이쪽에 딱 두잖아요.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유유하게 걸어서 손 털면서 여유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드 헤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찰견의 주의를 냄새를 통해서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디엄도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perverse라는 단어는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편펄에서 나오긴 했는데 PR이 원래 intensive나 false리 밑줄 거세요. 부정하게 거짓으로 이런 뜻이고 verse가 turn이니까 부정하게 거짓으로 방향을 돌리다 해서 되게 심술구전 사악한 뭐 그릇된 뭐 이런 뜻이고 perversely 그 다음에 perversion 이런 거 있고 have a perverse character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심술구전 성격이다 할 때 perverse character까지 넣어서 표현으로 에워두면 더 암기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evolt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괜찮아요. 법률 용어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알리가 100이고 volt가 턴이거든요. 직역하면 뭐죠? 본래 자리로 원위치로 되돌아간다는 뜻인데 보세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다 있고 재산이나 권리 따위가 복귀하다 기속하다 밑줄 거세요. 이 뜻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전인사 to가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명사형으로 리벌전이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장래 소유권이라는 뜻으로 이 property law에서 상속권법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리벌전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리벌트 다음에는 반드시 to가 나온다는 점 리벌트 to old age self가 되겠어요. 그래서 게으른 모습으로 되돌아가다 할 때 리벌트 to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versatile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versatile. versatile 또는 versatile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다재다능한 의 뜻인데 ILE가 뭐 할 수 있는 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어디에든지 다 돌릴 수 있다 해가지고 이 versatile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jack over
all trades라는 이디엄을 알아두세요. jack of all trades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메모가 지금 안 돼 있네요. jack of all trades가 제 기억으로는 시험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디엄이니까 알아두세요. 여러분, jack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분사회에서 계급사회에서 우리식으로 치면은 갑돌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으로 치면은 갑돌이, 평면의 상징으로서의 갑돌이로 보면 되고, all trades에서 trade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직업, 일이라는 뜻으로 profession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뜻은 뭔가 하면은 무엇이든 하는 사람, 팔방미인, 만물박사에서 jack of all trades, 어떤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잭이다. 어떤 일이든지 다 하는 갑돌이, 갑순이다, 갑돌이다. 뭐 이렇게 평민의 상징으로서 봐주시면 되고요. 대개 여러분 옛날에 사대부가에 집사라는 게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은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그래서 양반가에 사대부가에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사무장으로서 집안 대소사를 실무총책으로 다 관장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 파워 엘리트였던 사대부가로 가보면은 그 시대가 농업 중심 사회잖아요.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 사회의 이 CEO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대부들입니다. 사대부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이지만은 그래서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주업이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대부들은 학문에 전념을 했지만은 실제로 기업 지금으로 치면은 기업가죠.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기업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설을 거느렸지 않습니까? 그 가설들 말하자면 밑에 이제 뿌리는 쫑들이다 뭐다 해가지고 총쳐서 총책, 중간관리자, 사무장이 말하자면 이제 집사가 되는데 그 집사가 주인을 위해서 어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팔방미인이 되는 거죠. jack of all trade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서 advert는 뭐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add가 to고요. vert가 turn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 주의를 돌리다 해서 언급하다, 유의하다, 주의를 돌리다 해서 유의하다, 이거 볼 거 없고요. advertising이나 advertising 알아두세요. 광고라는 뜻인데 하얀 별 3개잖아요. 자, advertising에서 add가 to고 vert가 turn이죠. 눈을 뭐뭐로 돌리게 하는 거죠. 광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신문을 보는 사람, 잡지를 보는 사람의 눈을 그 광고물에 돌리게 하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광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onversion, convert, 그 다음에 convertible인데 con이라고 하는 것이 together이나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함께, 완전히 돌리다라는 뜻에서 바꿈, 전환, 전환하다. 그 다음에 convert가 되면은 전향자가 되죠. 명사로서 convertible, 여러분이 자동차 컨버터블 알고 있죠? 명사로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인버스와 인버트와 인버전은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세 단어는 in이 against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리다 해서 거꾸로 이런 뜻이고 거꾸로 하다 역반대인데 특히 인버트라는 단어, 인버스, 인버트, 인버전 세 단어 다 뭐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버트에서 인트로가 within이니까 그렇죠. 방향을 안에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벌스는 볼 거 없습니다. 거의 빈도가 없어요. 오비가 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리다 해가지고 표면 이거는 쫙 꺼주시고 서벌트도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복시키다인데 뭐죠? 서버가 언더의 뜻이니까 턴 언더의 뜻에서 파괴 전복시키다 의 뜻. 서벌시브도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털지블세이트도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빈도가 아예 없고 TRGI가 더백으로서 등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서벌트는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서벌시브는 약하고 그 다음에 털지블세이트는 아주 빈도가 낮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벌스와 트래벌스도 빈도가 아주 낮은 단어예요. 트랜스와 트라가 어크로스의 뜻으로 가로질러 방향을 돌려가다 해서 교차한다는 뜻인데 볼 거 없고요. 유니버스는 쉬운 단어, 유니가 완이니까 한쪽으로 돌리다 해서 우주의 전 세계의 진리는 하나니까 보편적인 벌스트, 숙달한 정통한 쉬운 거고 벌전 알아두세요. 이 벌전은 BRS가 뭡니까? 턴이죠. 돌린다, 바꾼다. 그래서 바꾸는 것에서 번역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 판, 코리안 벌전 오브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해석 의견 설명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밑에
a new version of the Bible, a film version of a novel 이런 거, 그 다음에 a Korean version of 한국판 이런 거로 해서 또 버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vertex는 정점입니다. BRT가 turn이니까 방향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해서 정점이고요. vertical은 수직어에 알아두세요. BRT가 turn입니다. 방향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vertigo는 현기증이라는 뜻인데 vert가 turn이잖아요. go는 가다. 그렇죠? 그래서 뱅글뱅글 돌고 이런 뜻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해서 현기증이라는 뜻으로 vertigo고, 빈도 높지 않고, vortex도 빈도가 높은 건 아닌데요. BORT가 BRT의 변형으로 turn인데, 소용돌이 보세요. turn이 뭐죠? 돌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용돌이를 생각할 수 있고, in the vortex of war도 있고요. the politics of vortex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작품입니다. The Politics of Vortex 해가지고 소용돌이 정치라는 뜻으로 책 제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하버드 대학의 그 그레고리 핸들슨이라는 석학이 한국의 정치, 역사, 사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명한 책인데 참 좋아요. 정말 걸작입니다. 지금 고인이 됐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대사관에도 근무했던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됐지만은 이 책이 이제 우리 한국인으로서 사실 우리 스스로를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정말 진단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자아상을 충분히 이 책을 통해서 보고 느낄 수가 있는 책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어 책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레고리 핸들슨이 정치학자이기 이전에 사실은 문필과 못지않는 상당한 필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동원된 어휘들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특히 우리 어건 해설지가 같은 고난도 라틴어학 계통의 어려운 단어를 학습한 독자들이 이 단어를 실제 리딩 머티리얼에서 확인하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꺽 먹고 알 먹고 이것도 그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한 장 넘기세요. 어건 HOR입니다. 자, uphole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AB가 떨어져서 HOR이 떨다, 셔들 나왔죠. SHUDDR.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벌벌 떨다 이 뜻입니다. 왜? 싫어.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를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앞에 쥐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쥐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가 반대 입장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아주 싫어하고 혐오한다 해서 abhor이라고 하고, 어쨌든 싫어하다의 뜻으로서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bhorrence도 좋고요. 행용사용도 다 좋습니다.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horrible 소름 끼치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나온다는 horrid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horrific, 그 다음에 horrify, horror movie 같은 거, 그렇죠? horror movie 같은 거 가볍게 체크하면 되고, 단어들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aphorism도 빈도가 낮은 단어예요. AP 다음에 O가 탈락이 됐고, HOR이 bound인데 직역을 하면은 나쁜 일로부터 분리되도록, 나쁜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행동에 바운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언이나 격언이 하는 기능이 그거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마라, 먼데 가지 마라, 이런 거. 그 다음에 horizon, 수평선의 뜻 외에 범위, 영역, 시야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역시 제한을 가하다, 선으로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은. horizontal이란 단어 알아두세요. 평평한 horizontal line, bar, horizontal mobility 알아두세요. 수평 이동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알아두시고, horology가 쓰이겠습니까, 여러분? HOR이 여기서는 hour의 뜻으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horoscope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빈도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가볍게 그냥 보세요. 그 다음 렉처 3에 salve나 salue도 좋은 어근 중에 하나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loosen 밑줄 거세요. 느슨하게 하다, 풀다 이 뜻이죠. 그리고 무슨 뜻 있죠? to free, 자유롭게 하다 이 뜻도 있고, 느슨하게 풀다, 해결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 뜻이 있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observe라는 단어에서 AB라는 접두어가 불리고 salve가 loosen이니까 어떤 사람을 책임이나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놓아주다 해서 용서를 해주거나 무죄로 하다 이 뜻으로 쓰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 사람 오브 사물로 쓰입니다. 번역을 할 때는 사람의 사물을 용서하다 이 뜻이에요. 번역할 때. observe 사람 오브 사물 구문에서는 SB가 사람이거든요. somebody고 STH가 something입니다. 사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물을 용서해 주다라는 뜻으로서 옮겨줘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두시고 항상 이 구문이 그대로 쓰이는 건 아닐 거고 그냥 뭐 바로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문에서처럼. 그 다음 irresolute이라는 단어 참 어렵고 안 들어오는 단어인데 확실히 하죠. 같이 읽어보죠. irresolute이라는 단어가 결단력이 없다. 우리말에 우유부단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resolute의 반대말이 뭐죠? irresolute이에요. IR이라는 접두어가 부정어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resolute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은 RE가 강조, SOLU가 loosen의 뜻으로 쓰이니까 완전히 많은 거죠, 여러분. 완전히 느슨하게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esolute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풀다. 그 다음에 부정어 나시 들어가니까 완전히 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서 완전히 풀거나 해결을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서 resolution 같은 경우도 참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resolution은 다른 뜻 보지 말고 대개는 결심, 결의, 결단력 다 좋아요. 결의문, 결의안 다 좋습니다. 해결이나 해답이나 분해, 분석 이런 거는 약하고 앞에 나온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resolution에서 RE라고 하는 거 강조고요. SOLU가 loosen이잖아요. 완전히 풀거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역설적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봐도 돼요. RE를 반대로 보고 against로 보고 SOLU를 풀다 이 뜻으로 봐도 돼요. 풀리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이렇게 풀리는 것의 반대말 꼭 지는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완전히 문제 해결을 한다, 푼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강한 결심이나 결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리잘브인데 이 단어가 명사로 리잘브가 있죠. 결심 이것도 알아두세요. 리잘브가 동사 명사 다 쓰입니다. resolute 아까 반대말 뭐였죠? irresolute이란 단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새해 결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ew Year's Resolution.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이런 식으로 합니다.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이 뭐냐? 하고 할 때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표현으로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salvant란 단어에서 salve가 느슨하게 하다 풀다 이 뜻에서 지불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고 명사형이 salvant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토플이니까 토플은 항상 예상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absolute 절대의 AB라고 하는 것이 강조고요. 또는 분리의 뜻이고 그 다음에 SOLU가 뭡니까 여러분? 느슨하게 풀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기 그래서 강조로 해가지고 완전한 자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 완전한 자유 아니면은 느슨해지는 것의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도 되고 여기는 뭐 시간 들일 필요도 없죠. 뭐 쉬운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dissolve라는 단어에서 하얀 별 3개네요. DIS가 따로따로 salve가 풀다 이 뜻이니까 따로따로 풀다 느슨하게 풀다 이 뜻에서 녹이다 용해시키다 다 느슨하게 풀리는 거잖아요. 어해를 해산시키는 것도 느슨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dissolve라면은 행용사형이고 그 다음에 dissolute이라는 단어에서 여기서 DIS는 따로따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풀리다. 나사가 사방으로 풀린다 해서 따로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얼굴 따로 다 따로따로 논다 해서 행동 따위가 방탕하거나 타락한 이런 식으로 해서 dissolute. 이 dissolute는 정확하게 뜻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issolution은 또 국회 해산이라는 뜻도 있고 아까 그 배웠죠 동사형.
그 다음에 들어가서 insoluble, in이 부정은 나십니다. 풀리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insolvent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잖아요. 이거의 명사형 insolvency도 발표하세요. insolvency 지금 빠졌는데 편익펄이 빠졌습니다. 보충해 주세요. 편익펄, 편입하고 토익하고 토플에서 나온 겁니다. insolvency, soluble, 그 다음에 solution도 좋은 겁니다. 기본 단어지만은 해답, 용해해서 됐고, 그 다음에 어건TOM입니다. 자르다. 그것도 뭐 괜찮죠. 탑 20 안에는 안 들어가는 기본 동사지만은 제일 먼저 abstemious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같이 읽어보죠. abstemious. abstemious라는 단어에서 ABS가 불리고요. TM이 TOM의 변형으로 자르다니까 잘라버리다, 떨어져 나가도록 자르다, 잘라버리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는 의 뜻, 검수하는 의 뜻으로서 abstemious를 씁니다.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습관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habits를 붙여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PNNY, 이 페니 핀칭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페니 핀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페니 핀칭은 아주 지독한 구두쇠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아주 지독한 구두쇠야 이렇게 할 때 페니 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페니가 우리식으로 치면 1전짜리잖아요. 그렇죠? 1원짜리 동전조차도 핀치가 뭡니까? 찝어 올린다. 길 가다가 1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찝어 올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를 페니 핀칭이라고 합니다. 지독한 구두쇠에 해서 이 abstemious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다이카르미라는 단어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카르미. 이 다이카르미는 우리식으로 보면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법적인 소화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이카르머스 Y를 OUS로 고치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way 전치사 of thinking THINKING라고 해서 dichotomous way of thinking 하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좀 소화적인 사고방식이죠. 되게 순진하거나 뭘 모르는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게 많아요. 미국에 가면 남부에 있는 농부들, 외부 세계와 별로 접촉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특히 백색주의자가 많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산업화된 지역 사람들은 그런 편견이 많이 극복되어 있는데 남부 쪽에 오지에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게 무지의 소산이죠. 직간접적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죠. 다이카르머스 way of thinking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국가의 배드가이 멘탈리티라고 해서 되게 이 지상에는 좋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배드가이 나쁜 사람만 존재한다. 그 중간지대는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차일디시한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국가의 배드가이 멘탈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알아두세요. 국가의 배드가이 멘탈리티라고 해서 소화적인 유치한 어린아이식 사고방식이에요. 이 위험한 사고방식, 다이카르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한쪽에서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양분을 해가지고 역사에 거역하는 역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성숙지 못한 정말 유치한 그런 사고방식들이에요.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수준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정확하게 국가의 배드가이 멘탈리티로 되어 있어요. 위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네름이라는 단어에서 ANA가 완전이고 TOM이 자르다거든요. 여러분 해부는 뭐예요? 자르고 또 자르죠. 그래서 해부죠. 그 다음에 atomic aromize 하면은 A가 부정은하십니다. TOM이 자르다죠. 여러분 원자는 원래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고 appendectomy는 뭐 시험에 나오겠습니까만은 AP가 부가 첨가고 PND가 매달다고 EC가 EX의 변형으로 아웃이고 TOM이 자르다의 뜻이니까 부가적으로 매달려 있는 맹장을 잘라내다 해가지고 맹장 절제 수술을 appendectomy라고 하고 entomology에서
en 끊으시고 tom 끊어보세요. en이 into거든요. tom이 자르다니까 cut into예요. 여러분, 곤충은 어떻게 잘립니까? 세 부분으로 잘려요.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다리 부분. 우리 사람은 잘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붙어있는 살이 많아가지고 여기 머리 부분 잘라도 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허리들이 워낙 있어서 또 이거 자르기도 그런데 이 곤충들을 보면 확실히 잘려요. 이거는. 그렇죠. 확실히 잘리죠. 이렇게 쫙. 알겠죠? 그래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다리 부분으로 확실히 잘린다 해서 그 다음 이피르마이즈까지 보세요.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EPI가 on입니다. TOM이 컷이니까 컷온 잘라내다죠. 요약이죠. 잘라냈으니까 요약하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에스트라트미라는 단어도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HISTERO까지 보세요. 우음의 뜻입니다. 자궁이잖아요. TOM이 자르다니까 자궁 절개술, 제왕 절개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뭐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베섹토미 정강수술인데 BAS가 베슬이에요. EC가 뭡니까? EX의 변형으로 out. 그래서 그대로 오잖아요. 정관절제 수술해서 베섹토미가 되고 그 다음에 어건 JECT 던지다 이 뜻으로 수루인데 이거는 수루 자체가 뭐 탑 20 안에 들어가는 기본 농사는 아니고 탑 100 안에 정도 들어가는 이 기본 농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던지다 이 뜻이에요. 제일 먼저 abject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abject.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단어. 확실히 하죠. AB가 분리죠. ject가 뭡니까? 던지다 이 뜻이죠. 즉이 그러면은 어떤 것에서 분리되어 내어 던져지다. 여러분, 한 그룹에서 내어 던져진 존재. 그 열외자가 되는 서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어쨌건 간에 우리가 태어날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이 비참한 절망적인 야비한 비열한 천한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 우리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분리돼 가지고 우리는 내어 던져진 존재. 여기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내어 던져진 존재, 강야에 내어 던져진 존재가 되면서 인간의 고가 시작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건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강야에 내어 던져진 존재가 되면서 인간의 고가 시작이 되면서 평생 우리 인간은 두발동물로서 땅을 뭐죠? 땅을 밟고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렇죠? 땅하고 이렇게 신선처럼 하늘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는 고질이 아니고 저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선이 아니죠. 그렇죠. 고질로 태어났으면 신선처럼 땅을 안 밟고 위에서 있을 텐데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땅은 전통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천박함의 상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 이렇게 하고 옛날에 신문사에서는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지배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밟고 살아간다. 이게 전통 사회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땅은 되게 천박함의 상징이고 그래서 신분사회에서 천민이 더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구가했겠지만은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보면은 온갖 야비함과 비열함이 거기 다 있다고 생각할 거고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볼 거라고요. 네거티브한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리퍼블릭의 시각이 아닙니다. 어쨌든 abject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밑에 그 abject circumstances 보세요. 비참한 환경. 그렇죠? 비참한 환경. 비참한 가난을 뭐라고 하죠? abject poverty. 이건 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abject poverty가 비참한 가난입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그 가난 정도라면은 정말 비참한 가난이에요. 이런 거를 abject pover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bject poverty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adjacent입니다. add가 near이고 jack이 던지다죠. 가까이 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인접하고 이웃한 거다 해서 adjacent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to를 밑줄 거세요. be adjacent to입니다. 왜? add가 무슨 뜻이니까? to니까. 그 다음에 conjecture 좋은 단어죠. 우리가 추측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 con이 위두고 ject가 던지다죠. 즉이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던지다. 여러분 추측이라는 게 최소한의 실마리가 될 만한 거 하나라도 있어야 추측조차를 할 수 있지.
그거조차 없으면 추측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던진다. 그래서 짐작 추측하다 이 뜻인데 증거 없이 의견을 말하다 밑줄 그세요. 대개는 증거 없이 짐작하거나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이나 추측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컨젝처는. 그리고 이 단어의 형용사형 컨젝처들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추측의 억측의 체크하세요. 그리고 97년 7급 문제로 컨젝처이 나왔습니다. 97년 7급. 그 다음 이젝트는 쉬운 거죠. 이 아웃젝트가 던지다 밖으로 던지다 해서 내쫓다 추방하다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adjective 보세요. adjective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죠. adjective 형용사. add가 부가층가 add죠. 젝트가 던지다죠. 부가적으로 던져진 것 뭐 앞에? 명사 앞에. 수식으로서 형용사의 기능은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부가적으로 던져졌죠? 수식어가 없더라도 명사 동사만으로 문장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젝트와 디젝션인데요. D가 다운이죠. 아래로 던져지다 해서 슬프게 하다, 낙담시키다, 낙담 뭐 이런 거고, ejaculation 빈도 높지 않습니다. E가 아웃입니다. 밖으로 던지다 해서, 그 다음에 injection인데 여기서 inject는 할기를 불어넣다 알아두세요. 주사하다는 알고 있고 할기를 불어넣다. in into니까 안으로 뭐죠? 던져 넣다라는 뜻에서 영양분을 안으로 던져 넣다 해서 영양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감기 몸살 뭐 두통 아주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할 때는 영양제를 한번 맞고 나면은 금방 회복이 되죠. 그게 결국은 주사 효과예요. 할기를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기운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사라는 게 활기를 부르는 여기서 주사는 영양제 같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기력을 회복해서 그때부터 힘이 있죠. 그 다음에 inject 쭉 나오고 그 다음에 injection 명사형이고요. 여기 나오네 뭐 5 injection of glucose 같은 거. 그 다음 interject 볼 거 없죠. INTR이 between입니다. 사이에 던져 넣다 해서 불쑥 끼워 넣다. jealous은 제티슨도 빈도 높지 않습니다. JT가 던지다니까 투하하다고요. 젤이 하면은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제티 여러분 방파제는 물속에 뭐죠? 일부가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티 하면은 방파제 부두선창 objective에서 OB가 to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던져진 것이다 해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어 던져진 거니까 주관적인 게 아니고 뭐죠? 객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objective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건 LU입니다. 워시 씻다의 뜻으로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씻다가 제일 먼저 evolution 빈도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AB가 away off고 LU가 뭐죠? wash입니다. 직역은 뭐예요? wash off라는 구동사로 연결해 보세요. wash off에서 깨끗하게 씻다라는 뜻으로서 쓰는데 그렇게 뭐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ritual evolution이 되겠습니다. 목욕시키는 의식, 의례적 목욕이 되겠죠. 그래서 ritual evoluti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deluge는 많이 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deluge. 자, 보세요. D가 깨끗이 완전히, LU가 뭐죠? wash니까 깨끗이 완전히 씻어내다 대홍수, 호우, 범람새도 밑줄 그세요. 비유적으로는 되게 범람새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동사로서 범람하다, 세도하다 이것도 참 좋고 아까 우리가 세도하다 할 때 뭐를 배웠습니까? 델류지하고 플러드도 배웠죠. 이넌데이트도 배웠죠. 또 하나는 뭐였죠? swamp, SWAMP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 alluvial이라는 단어에서 AL이 2고요. LU가 wash니까 뭐뭐로 씻기어 내려와서 뭐뭐로 씻기어 내려와 모이다 해서 충저가 이런 뜻인데 빈도 높지 않습니다. antediluvian 또는 diluvian 노아의 홍수 이전의 diluvian, diluvian이 노아의 홍수 이런 뜻이거든요. 왜? DI가 away, LU가 wash away 말끔히 깨끗이 씻어내리죠. 홍수가 나면은. 그래서 대홍수고 노아의 홍수고 서양 사람들 시각에서 NT가 before이니까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낡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즈 아르크라는 걸 알아두세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노아즈 아르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저기 어디죠?
용인의 커리비언이 있죠, 그죠? 그 커리비언이 이 미국의 노아즈 알크하고 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 노아즈 알크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맹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노아즈 알크가. 물놀이 공원으로서. 그 다음, 에 들어가서 한 장을 넘기세요. 한 장을 넘겨서, dilute 또는 dilute인데, 그럭저럭, di가 away, lu가 wash away. 그렇죠? 씻어내리니까 약화되고 엷어지죠. 그 다음에 론드리 발표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론드리. 일상용어로 참 좋습니다. 론드리에서 LAU가 씻다죠. 그런데 대개 여러분 론드리는 집합명사로서 세탁물입니다. 빨래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빨래가 론드리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개 호텔에서 특급 세탁 서비스라고 할 때 익스프레스 론드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익스프레스를 쓰고요. 익스프레스 론드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되게 2시간 내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가능한 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론드리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론더리라는 단어는 뭐 세탁하다인데 그렇고 그 론드룸에 달아두세요. 동전을 넣어서 작동시키는 전기 세탁기의 일종인데 상품 그것을 설치한 거 믿을 것이고 원래 여러분 리조트 호텔이나 대학의 그 기숙사 있잖아요. 돌미터리 같은데 DORMITORY 돌미터리가 기숙사잖아요. 기숙사나 리조트 호텔 같은데 예를 들어서 론드룸맷을 많이 설치하죠. 동전 넣고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쓰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 라브라고 하는 것 LAB가 씻다 이 뜻에서 용암 하사남이고요. 레버토리 알아두세요. 같이 읽어보죠. 레버토리. 이게 여러분 화장실을 이야기할 때 이게 기능이 각각 다른데 레버토리는 세면소 밑줄 거세요. 기본적으로 세면대가 주가 되는 화장실을 레버토리라고 합니다. ORY가 장소고요. LAB가 뭡니까 여러분? 씻다 이 뜻이거든요. 씻는 장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면대가 있는 세면대가 기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기가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레버토리가 되겠죠. 대개 이제 레버토리는 그냥 일반 화장실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을 레버토리라고 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대개 손을 씻는 용도가 주죠. 물론 변기도 있긴 하지만 주로는 씻는 용도에서 그래서 레버토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베스룸이라는 게 있어요. 베스룸은 대개 집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합니다. 집이나 호텔이나 그 밖에 숙소에 있는 화장실을 베스룸이라고 해요. 베스룸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베스 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욕조 그죠? 베스 튜브 욕조가 기본으로 있고 욕조가 없더라도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면대, 변기, 그 다음 뭐죠? 샤워, 욕조 까지 있는 욕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베스룸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대개 집에 호텔에 이런 화장실을 베스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화장실은 레스트룸입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화장실은 레스트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공중 화장실을 미국에서는 레스트룸이 휴게실이죠. 넓으니까. 미국은 땅덩어리 넓잖아요. 모든 게 넓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진국형 화장실을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좀 받은 되게 우리나라 화장실이 좀 좁잖아요. 근데 넓고 되게 한 평 정도 학교 내에 있는 화장실도 한 평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넓어요. 그 자체가 독서실입니다. 그렇죠? 레스트룸이고 넓고 그래서 휴게실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비교적 넓은 미국 화장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유럽형은 대개 토일렛 개념이죠. 토일렛은 미국만큼 그렇게 휴게실 차원은 아니고 그냥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공유 화장실. 우리나라 을지로 지하철 같은데 보면 레스트룸이라 안 써놨죠. 토일렛이라 써놨죠. 유럽형 화장실. 미국형 화장실은 레스트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쓰죠. 이 장소에 따라서 다 섞어서 씁니다. 이 토일렛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화장실을 자안이라 하기다. 화장실 간다 할 때 냄새 나니까
자한한테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자한으로 해서 화장실을 극복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WC, 지금 여러분들은 WC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워터 클라짓이라고 해서 이 WC를 화장실로 많이 알았고, 아직까지도 시골에 고속 버스 공용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WC라고 많이 써놨잖아요. 중국 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WC가 많은 곳일수록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일렛으로 가고, 우리 일부 지역에서는 또 레스트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을 향해서 지금 이 줄다름쳐 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식당 같은데 사이즈를 보면 여전히 레스트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다수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청결해지고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토일렛 플러스이고, 나중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날 아마 레스트룸이 되지 않아요. 근데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아마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깨끗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다 화장실 시리즈예요. 그래서 go to the bathroom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세요. 여러분, go to the bathroom은 idiom입니다. 화장실에 가다의 뜻이에요. go to the bathroom이 화장실에 가다의 뜻으로 쓰이는 idiom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야 한다 해서 급해요,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I've got to go to the bathroom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I have got to.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I have got to go to the bathroom, I've got to go to the bathroom 하게 되면은 화장실을 가야만 합니다. have got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급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화장실을 가고 싶다면 want to를 씁니다. I want to 해가지고 이거는 뭐 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이 없다 하는 정도고, 전자는 급하다 이런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레이브가 별거 아니고요. 이거는 씻다고. 레빗이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빗이란 단어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단어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레빗. 레빗이란 단어에서 LAB가 씻다잖아요. 여러분, 씻는 것은 뭘로 씻습니까?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물은 아낌없이 주는 게, 물이 너무 흔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도 있지만 물의 정신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물의 정신은 아낌없이 주면서 받기를 기대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물의 정신으로 살기가 참 어렵지만은 물의 정신으로 살다 보면은 베품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한테 10배, 20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A로서 B한테 5를 베풀면은 B는 절대 저한테 5를 갚아주지 않습니다. 1만 갚아줘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받은 사람은 주는 사람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작은 걸 베풀더라도 절대 물처럼 받기를 기대거나 어렵지 않고 순수하게 주다 보면은 그게 돌고 돌아서 X, Y, Z까지 돌아서 G가 나중에 A가 B한테 5를 베풀었으면 그게 500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새로운 운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작은 거라도 위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으로 다가와요. 물질적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행운이 여러분의 눈에 띄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게 레빗이에요. 물은 아낌없이 주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받기를 기대거나 어렵지 않단다. 그렇지만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몇 바퀴 돌아서 다른 형태의 운으로 나에게 주어진다. 아주 평범하지만은 상당히 심오한 이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한번 집에 가서 곰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1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녹음 안 됐죠? 네, 좋습니다. 이거는.